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통사회 수업을 하는 김덕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문화 공부를 했죠. 예, 학교에서 우리 문화 공부를 했고 전번 시간에는 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그런 문화권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조금 넘겨서 204페이지를 보면은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 변동, 전통적 문화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개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1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 목표는 문화 변동의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요인, 원인이죠, 원인. 문화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동하는데 그 변동하는 원인, 요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두 번째로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동해 가느냐는 양상이라는 것은 모습입니다. 모습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 2학년 3학년에 가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수능에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줄을 긋고 또 기록을 해두었다가 학교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잘 좀 듣고 명심을 해서 기록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204페이지에 보면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공존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사진이 3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문장 교대식, 현대 건물과 궁궐의 공존, 경복궁의 내부, 건정전의 모습, 이 3가지의, 3장의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수문장은 여러분들 잘 알죠? 도성, 그러니까 수도죠.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는 책임자를 우리가 수문장이라고 하죠. 예, 이런 수문장 교대식이 있죠. 외국에 나가도 보면은 뭐 영국 왕실을 지키는 건의병이라든지 또는 뭐 그 수문장은 아니지만은 그 입구에서 그 건물을 지키는 사람들의 교대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교대식이 많은데, 그 선생님은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 궁전 앞에서 교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근엄하고 멋있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 전통 문화의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울의 모습이죠. 현대식 건물과 궁궐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문화의 공존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입 활동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전통 문화가 있다면 말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외국인이 왔을 때 내가 이거는 꼭 보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 3가지만 예시 답안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고 사진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학교 오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겠는데, 번호를 이렇게 지명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런 것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 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셋째 줄 여기 보니까 한복이 보이죠. 뭐 우리나라 한복 정말 좋은 옷이죠. 예쁜 옷인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 옷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복,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복, 제 넘어가 버렸는데, 한복도 있고, 그 다음에 김치도 있죠, 여러분. 김치. 그리고 여기 지금 PPT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불고기,
불고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뭐 무형문화재지만 뭐 판소리라든지 요즘에 보면은 국악 있죠. 국악이 요새 막 좀 미스트롯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지금 국악한 사람들이 잘하죠. 노래를 잘하는데 이 국악을 들려준다든지 뭐 탈춤이라든지 또 한국의 유교 문화들 그리고 뭐 한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외국인 온다면 경주를 한번 데리고 가서 경주에 보면 여러분 석굴암 뭐 불국사 그죠? 첨성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안압지 이런 데를 구경시키면서 신라문화 유적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 나중에 학교상 발표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 205페이지를 펼쳐서 문화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계속 변동하겠죠. 문화는 계속 변동합니다. 여러분들 새로 나온 문화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지금 뭐 여러분들 보면은 자율주행차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를 변동시키는데 이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부에서 오는 원인이 있고 원인입니다. 근데 두 가지 발명하고 발견을 합쳐서 우리는 내부적인 요인이다. 내부. 예, 이게 지금 펜이 역시 안 좋아서 펜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사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인이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학교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부에서 오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발명과 발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 잘 알죠? 이 발명, 발견 이 두 가지가 문화 변동의 원인인데 내부에서 오는 원인 중에서 발명과 발견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발명은 뭐죠? 예,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발견은 뭐예요? 예, 찾아내는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발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발명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볼펜 이런 거 있죠. 예, 볼펜도 여러분들 발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필기 도구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종이 사용하잖아. 그죠? 종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필기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기기관 있죠. 우리가 지금 전기기관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성장하게 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기기관.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컴퓨터. 그죠? 컴퓨터가 가장 대표적인 발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뭐 있겠습니까? 현미경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발명이죠. 이런 것들이 문화를 변동시키는 내부적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은 뭘까요? 발견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불이죠, 불. 불은 여러분들 발견입니다. 발명이 아닙니다. 불은 발견이 되겠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이 세포도 바로 뭘까요? 발견이 되겠죠. 발견. 우리 몸에 있는 DNA 구조. 또 지금 요번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그죠? 바이러스죠. 이런 것들은, 자, 바이러스라고 선생님이 써야 되는데, 이게 펜이 안 좋아서, 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발견이다. 이렇게. 발견. 그렇죠. 태양의 흑점, 발견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발명과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자,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자, 에디슨이, 예를 들어서 뭐 전구를, 예를 들어 발명했다. 그 전구가 한국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파라는 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전달되는 그리고 정착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뭘까요? 접촉이죠.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가 들어와서 그 나라에 정착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205페이지 오른쪽에 그 보면은 문화 요소가 보이죠. 이건 학교 오면 다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전파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외부에서 들어왔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왔는 그런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데서 들어왔는 그 문화 변동이 전파가 되겠는데, 전파의 종류는 다시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전파의 종류는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겠습니다. 요게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뜻도 알아야 되지만 종류들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직접 전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직접 전파는 우리가 교과서 20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 하는 데 있죠. 거기 보시면은 문화 전파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직접 전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인 접촉이라 했죠.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직접적인 접촉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유학을 간다든지, 그죠? 유학, 그죠? 좀 적어주십시오. 유학을 간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여행이죠. 여행을 간다든지, 기독교에서 선교를 간다든지, 그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쟁을 통해서도 문화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또 뭐 있을까요? 교역을 하죠. 교역. 다른 나라와 수많은 교역을 하죠. 교역. 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죠.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이 직접 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종교들 많죠. 불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직접 전파의 대표적인 것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도 그렇죠. 한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익점이라고 있죠. 문익점시가 가지고 들어온 목화 이런 게 있죠. 예. 뭐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또 외국 사람이 직접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런 문화들을 직접 전파라고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 수업 시간에. 두 번째는 간접 전파는 매체죠, 매체. 여러분, 이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매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는 이 책과 인터넷도 물론 매체지만 대중매체 있죠. 대중매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 텔레비전, 그죠?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도, 앞에 인터넷도 있습니다만, 영화도 영화.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간접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류 열풍이죠. 한류 열풍.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에 지금 굉장한 그런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한류가 뭐예요? 간접전파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개체, 인터넷, 그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전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자극 전파. 아주 수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자극 전파가 되겠습니다. 이 자극 전파의 뜻은 뭐냐면은, 자,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발명합니다. 다시 발명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게 많으냐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자극 전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자가 많습니다. 문자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라시대에 사용했던 이두이죠. 이두. 예, 문자 중에서 이두라는 게 있는데, 이 이두는 중국에서 한자를 가지고 와서 그 중국의 한자에다가 아이디어를 가져가 이걸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 이두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중국의 한자를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본의 히라가나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히라가나 있죠. 일본의 히라가나 문자도 바로 뭐냐면 한자의 원리를 이용하는 히라가나가 있습니다. 그죠? 글자가 엉망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히라가나, 뭐 가타카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자극 전파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학교 등교하면 대면 수업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는데, 자,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게 자극전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205페이지 그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과거에는 문화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고, 여러분 거기 보면 지금 그 비단길, 초원길, 바다를 통한 교역로 해가지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유럽으로, 여러분 타크라마칸 사막이라 하는 이 지역을 중국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이렇게 갔는, 그죠? 이탈리아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뭡니까? 비단길이 되겠죠. 빨간 비단길.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가는 이런 뭐가 있습니까? 초원길. 그죠? 흑해까지 가는 초원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바다를 통해서 많은 그런 교역로를 했는데, 이거 세 가지는 역시 학교 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직접 전파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직접 전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돼. 이 당시 때 여러분들 뭐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 전파였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다가 직접 전파를 통해서 뭐 문화가 전달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뭐 사신들이 간다든지,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과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문화 변동의 양상 20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미비한 것들은 여러분 학교 오면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요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양상이라 하는 말은, 양상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모습. 이 양상이란 말은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며, 결론적으로 해서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와 자기 나라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이 바로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가 이제 접변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이 문화 접변은 무슨 말이냐면요. 접변. 이 접변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접촉적 변동이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접변이라는 것은 접촉적 변동입니다. 작동이 미안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접변이라는 것은 접촉적 변동을 줄여서 문화가 접촉했죠. 다른 나라 문화하고 만났다는 거죠.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변하죠. 그래서 접촉적 변동을 줄여서, 다음 시간에 반드시 펜 좋은 거 사겠습니다. 요 접과 변을 줄여서 접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접촉을 하잖아요. 직접을 하든 간접을 하든 자극을 하든 간에 접촉을 해서 뭡니까?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접촉해서 변한다 해서 접변이란 말로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접변의 결과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병존, 동화, 융합이라는 것이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수능시험에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고사 때도 반드시 출제가 되겠지만은, 문화 접변의 결과 세 가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세 가지의 예시들을 상당히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병존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병존을 다른 말로 하면 공존이라고 합니다. 공존, 문화 공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펜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병존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공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하고 만났는데, 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A and B가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병존의 뜻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 사회 내에서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우한다고요?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시겠죠? 여기 핵심이고. 동화는 뭘까요? 동화. 동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화 대체감이죠. 좀 적어주십시오. 동화를 다른 말로 하면 문화
대체. 예, 대체가 뭘까요? 바뀌었다 이 말이죠. 다른 나라 문화가 들어가 자기 나라 문화를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예, 대체됐다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 완전히 흡수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죠. 자기 나라 문화 없어져 버리죠. 정체성이 상실되죠. 자, 융합이란 말은 기존의 두 문화 요소가 만나서 제3의 문화가, 이거는 여러분들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3의 문화. 예,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예, 자, 학교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병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만났는데 A와 B가 다 같이 있다는 거죠. A and B죠. A and B. 수학으로 말하면 뭐 교집합적인 요소가 되겠죠. A도 있고 B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의학을 보면 우리나라 한의학 있죠. 여러분 침 맞으러 어디 갑니까? 예? 침 맞으러 종합병원에 가면 안 되죠. 한의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만약에 뭐 MRI를 찍는다든지 내시경을 할 때는 어디 가야 됩니까? 예, 병원에 가야 되죠. 서양의학. 이게 두 개 다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 보면 뭐 종교도 상당히 많죠. 종교. 자, 우리나라의 그 종교 중에 보면 불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죠? 종교 보면 불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신교도 있죠. 천주교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든 당군 종교인 대종교라는 게 대종교. 예. 이런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병존 또는 공존이 되어 있고, 동화입니다. 동화는 뭘까요? A와 B 문화가 만났는데 뭐가 남아요? A밖에 남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외국 문화고 여기 자문화인데 이게 사라지고 없고 외국 문화만 남아있다는 거죠. 요건 A and B고, 그죠? 자, 청바지가 들어오면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 입었던 잠방이라는 옷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학교 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사라지고 없죠. 예. 여러분들, 인디언들이 백인 문화 때문에 백인들과 살면서 자기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문화 동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융합이 되겠습니다. 융합은 A와 B 문화가 만나서 C를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3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음악과 유럽의 음악이 만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재즈라는 음악이죠. 자, 이 음악에는 아프리카의 음악과 유럽의 음악 요소 다 들어가서 전혀 다른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술에 보면 A 색깔과 B 색깔을 섞으면 다른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두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뭐 뒤에 가면 그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돌침대가 있죠. 돌침대가 뭐죠? 문화융합입니다. 여러분들 그 침대는 우리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돌은 우리나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 병존이 아니죠. 왜 병존이 아니냐면 두 개가 섞여져서 새로운 것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양 침대가 있고 우리나라 옆에 이렇게 돌을 놔두고, 돌 놔두고 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은, 구들장 있죠, 구들장. 그 구들장에 누워 자는데, 구들장 있고 침대가 있으면 뭐예요? 병존이지만, 이 두 개가 섞여져서 새로운 게 등장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융합이 되겠습니다. 퓨전 요리라고 있는데, 여러분, 퓨전 요리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불고기 피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불고기하고 피자가 합쳐서 새로운 맛이 나는 거죠. 이건 문화 병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불고기 있고 피자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섞여서 새로운 맛이 나죠. 이런 것들을 문화 병존이라고 한다.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마 다시 한번 이걸 다른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만,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고 수능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융합을 한 개 더 이야기하면, 결혼식 할 때 우리가 폐백을 하지 않습니까? 융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통 혼례식이 따로 있고 서양 결혼식이 따로 있으면 병존이지만은, 우리나라 결혼식을 하면서 중간에 폐백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개가 섞여서 새로운 그런 결혼식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결혼식 때 하는 폐백은 뭐라고요? 서양 결혼식과 폐백을 같이 하면 문화융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른 사회로 전파될 때 그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접촉을 하면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에는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등이 있습니다. 문화 병존은 한 사회에서 다른 두 사회의 문화가 각각 독립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화 동화는 기존의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화 융합은 한 사회의 기존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와 접촉한 결과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된 내용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206페이지 밑에 보면은 강화도 성공회 성당, 강화도에 가면은 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당은 과연 어떤 문화 변동의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만은, 성당의 바깥 모습은 이 팔짝 지붕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현판에는 천주성전이라고 써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붕을 보게 되면 한옥 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뭐 맛배 지붕이라든지 우진각 지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삼각형의 벽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는 우진각 지붕에 맛배 지붕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당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성당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성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당의 외관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교 사찰의 모습과 아주 다를 바가 없다고 해놨죠. 그런데 내부 안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실리카 양식을 도입한 성당이다라고 그 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성당이라는 그것을 바깥은 우리나라 불교 사찰의 모습처럼 해놨고, 안에는 예, 바로 이야기하는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 이런 유럽의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화 융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거기 보면은 207페이지 여러분들 뭐라고 나옵니까? 자, 두 언어가 공존하는 연변조 조선족 자치주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연변이라고 하죠. 연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면은 중국인데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숯불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한글로 된 것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무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살지만은 중국 안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문화 융합이라고 문화 공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 안에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는 중국말을 쓰고 중국 사람과 거래를 하고 중국 일을 하지만은 또 안에 들어오면은 조선족 자치주의에 들어오면은 또 한국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평상시에서는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언어도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화 공존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을 보시면은 기존의 체제가 사라진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자, 그거 보시면 18세기 이후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유럽인에게 뭐 됐다고요? 정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정복이 되어서, 무역 상인들과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기존의 관습이 원시주의라고 생각하며, 원주민들을 개화하기 위해 노력해서 결국은 종교 체계도 유럽인의 종교 교리에 맞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됐다 말이죠? 문화가 동화되어 버린 거죠. 문화 동화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했죠? 문화 대체. 예. 공존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 병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특색 있는 음악과 춤이라고 나오죠. 라틴 아메리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예, 이런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칠레 이런 나라들 있죠. 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전통 춤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탱고라고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나오죠, 그죠? 탱고 춤.
선생님이 탱고 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뭐 서로의 다리를 교차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춤이다. 절제된 동작이 특징이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여러분 학교 오면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고, 레게 음악, 엇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음악들, 그 다음에 살사 춤인데,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레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삼바, 쿠바의 살사. 그러니까 이게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쿠바 이런 나라들은 다 전부 다 뭐예요? 예, 전부 다 라틴 아메리카거든요.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런 춤들은 흑인 리듬과 그다음 유럽에서 미국의 음악이 결합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뭐를 설명합니까? 문화 융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문화 융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섞여져서 새로운 그런 음악의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문화 변동의 원인, 요인이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내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내부에서 오는 것은 발명과 발견, 외부에서 오는 것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입니다. 그리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걸 문화 접변, 접촉적 변동이라고 하죠. 그 접변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이 세 가지가 문화 접변의 양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자, 자료 1번, 방금 이야기했죠? 207페이지에 있는 자료 1번을 보시면은 1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화 병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문화 동화다. 세 번째는 문화 융합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지금 207페이지입니다. 자료 2와 같은 문화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예.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자료 2번이 뭐예요? 예.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문화 동화라겠죠. 동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정체성이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예. 나중에 가면 문화 사대주의라고 나오는데, 문화 사대주의가 심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 문화를 무차별로 막 받아들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자료 3과 같은 문화 변동의 양상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 3이 뭐였죠? 문화 융합이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뭐가 나오죠? 돌침대가 나타나죠. 돌침대. 그죠? 돌침대도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퓨전 요리들, 라이스버거 있죠. 뭐 아까 이야기했던 불고기 피자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퓨전 요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밥버거 있죠. 밥버거, 라이스버거, 라이스 햄버거도 있지만 밥버거 같은 건가요?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고구마 피자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외국과 우리나라 섞여져서 새로운 맛을 내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학교 오면 다시 한번 더 내용을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